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이번 주에 나왔었던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발표는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네요. 그 재건축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중심으로 해서 좀 가격 상승폭이 전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영향이 어떨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출발하도록 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남들보다 멀리 보는 부동산 전략가 EJ 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김남석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의 받겠습니다. 02-2077-6354번을 열어두겠습니다. 02-577-7890번 문자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궁금한 곳 어디든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김남석 소장과는 시장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재건축 시장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저희 시청자님들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약간 이제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에 빠진 재건축 시장 어떤 내용이 있었죠? 자, 국토부가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보통 행정예고를 할 때요 그 권고 기일로 한 20일 정도를 권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딱 올맞추려고 10일 정도로 이렇게 단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뭐 3일 정도 이제 3일에서 이제 5일 정도 되면은 이게 반영이 돼서 이제 고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절차를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볼게요. 현재에도요, 지금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일단 절차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는 걸 패스를 해야지 이제 재건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시군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문가들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요, 안전진단을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A부터 해서 E까지 이제 안전진단의 단계가 나오면요. 2단계 같은 경우는 바로 즉각 재건축을 해야 되고요. 그 D단계 같은 경우는 조건부 재건축. 그래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재건축을 하든지 유지보수를 하든지 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의 다 이제 D등급이에요. 예. 자,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D등급일 경우 지금 현재 이 기준을 이제 좀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현행은요, 구조 안전성이 20에서 지금 개정해서 55로 늘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거 환경은 40에서 15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한마디로 주거 환경이 조금 뭐 불편하다 이런 거는요, 크게 앞으로 이제 점수를 많이 안 주고 구조적으로 정말 이게 집이 무너질 정도로 이러지 않으면은 안 해주겠다는 주관치를 확 늘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칼자루 총대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바로 이제 여기인 거죠. 자, 실질적으로요 보면요 안전진단을 우리가 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한들요. 와가지고 사전 조사를 해야 되죠. 그게 약 한 달이에요. 거기에다가, 여기 안전진단에 대한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문가 기관하고요,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이 또 한 달이에요. 그럼 약 2달 정도가 소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3월 이제 뭐 초중에 일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준비 중이었던 재건축 단지들 벌써 가격이 반영됐던 것들이 이게 지금 내가 고점을 잡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과거 자료를 이제 보니까요, 대부분이요, 조건부 재건축이 96%였어요, 과거에. 그리고 또는 재건축은 그냥 재건축을 바로 이렇게 판명 2등급을 갔었던 게 2%고요. 나머지가 다 D등급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기준 강화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계약을 완료를 해야지만이 이게 기준 전 내용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지조사 약 1개월에다가 비용 발주 선정 계약 기간까지 해서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총 2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재건축 연한은 도래가 됐어요. 근데 안전진단이 아직 미시행한 데가요. 서울에 약 10만 4천 가구예요. 그러니까 10만 4천 가구가 지금 이러한 직격탄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파, 강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은 아시아 성수촌이라든지 신동아, 고덕주공이라든지 삼익 그린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거고요. 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 광장이라든지 신길동 우성 2차까지 해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가장 걱정 우려스러운 건요. 양천구 이제 목동 아파트하고요. 노원 쪽이에요. 3개 주공. 예.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초창기 이제 그래서 의견 수렴 뭐 요런 단계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다 중층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장은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강남 4구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주요 분양 단지들이 있어요. 뭐 정말 이렇게 좋은 입지에 앞으로 이러한 총 이 정도 가구가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정부는 지금 분양가를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또 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분명히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의 균형 가격이 여기인데요. 정부가 여기가 이제 시장 가격이에요. 근데 정부가 가격을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놨어요. 근데 분양가는 그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이게 풀리면은 당연히 시세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로또라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사례인데요.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이제 개포 시형 있잖아요. 평당가가 그때 4,244만 원에 이제 책정됐어요.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야, 너 저기 중도금대출가 안 해줄 거야. 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시세가 5,200이에요. 평당 실거래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요. 지금 한남동에 지금 시행사한 FNI가요. 평당 시세를 반영해서 6,360에 제시를 했더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과거 사례 중에서 가장 높았던 애가 얘니까 얘 넘을 수 없다고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좀 고민이 아주 깊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가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면요. 앞으로 그만큼 분양 받으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시세 맞게끔 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또 투기가 과연 이게 투기 억제가 아니라요. 오히려 더 부추기는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또 하나가 있죠. 후분양제 의무를 지금 이제 입법 예고를 이제 한다고 그래요. 자, 한번 그렇게 되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선분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되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이제 좀 이제 계획적으로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후분양제 같은 경우에는요, 좀 그 큰 돈이 한 방에 들어가죠.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보자면은 일단 눈으로 보지 않고 계약을 해요. 근데 다 지어진 걸 이제 보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품질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더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품질만 높아요? 예. 그때 동안에 지어야 될 때 금융비용 이런 거를 건설사들이 다 대신 내주겠죠? 아니잖아요. 이거 다 이제 나중에 조합원에 전가가 되고 나중에 분양받으신 분한테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집값 또한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 집값이 이제 또 오를 수밖에 없는 형국의 정책들이 자꾸 이제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후분양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참여정부 시설에도 이제, 실시를 이제 하겠다 말겠다 하다가 결국은 그때 건설사들이 결국 나 이제 안 해 하고 버텼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 그대로 이제 있다가 이번에서야 이제 또 재건축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후분양제 나중에 실시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봐요. 영향은요.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예. 워낙 큰 규모고 자금 여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후분양 하든 말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중소형 업체들,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자금을 조달을 다 해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고 하면은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공급자 측면에서 한쪽이 조금 더 이제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그럼 공급은 줄어드는데, 자꾸 이제 집값은 이제 올라가는 정책을 하니까,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반면에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구매가 좀 어려워질 거예요. 반면에 숨기는 것은 투기자들은 억제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계약금 치고 중도금 치고 잠근 시점에 이 시간 동안에 가격을 오를 걸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다 나중에 전매를 하고 이랬던 투기 수요들이 이제는 전매가 금지되고 딱 후분양 이제 다 80% 이상 90% 이상 지어졌을 때 이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과연 우리가 쥐를 잡기 위해서 많은 이제 막 소가 다치는 형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지금 정책들이 조금 더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쥐를 잡기 위해서 소가 다치는 정책이 아닐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으로 볼 때는요. 집값은 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가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지역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기면서 갭 차이가 커질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투자하실 때요, 전세가가 탄실하면서 빠지지 않을 지역, 그리고 예상되는 가격만 오를 정도로 그 정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가시는 거.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투기 말고 투자,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실지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정말 궁금한 게 생겼다 하신다면 직접 오십시오. 김남석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일정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석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성공 투자 밑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양재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02-2077-6354번 예약해주세요. 네, 전국 곳곳에 알짜 물건들 참 많아요. 그중 몇 곳을 꼽아서 점검드리고 있습니다. 핫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상가 물건입니다.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2층 잠시 후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가볼 곳은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7호선 남구로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2018년 1월 준공 완료됐습니다. 전용 면적 47.27제곱미터,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강남 청담동 먼저 가볼까요? 상가 물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어떤 포인트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 시청자님들 최근에 이제 아파트 이제 투자하시면은 일단은 뭐 예산이 적어도 이제는요 2억, 3억 이제 크게는 5억 이제 크게 들어가실 거잖아요. 자, 그 정도 예산 가지고 맨날 이렇게 정책에 휘둘리는 이런 투자를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상가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그 이상의 좀 큰 예산 있으신 분들 생각을 하셔서 또 지역 청담동을 한번 가볼게요. 워낙 탄실한 지역이다. 그리고 정책에 영향받지 않는 상가다. 근데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강남구청역하고요, 분당역, 이제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요. 나중엔 여기가 미래 신사선이 생길 거예요. 미래 신사선이 생기면요, 도보 1, 2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막 사옥이 지금 다 지어지고 있어요. 사옥을 여기다가 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고,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여기다 사옥을 짓겠죠. 그런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하고요. 청담동 거리 같이 있는 이 문화상권 고급 문화 지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요. 이 대로변에, 자동차 명품 거리라고 일컬어져요. 고급 브랜드 자동차들이 여기에 싹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요. 무료 관광 특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호텔들, 관광 호텔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집가 상승에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 자동차들입니다. 이런 브랜드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이렇게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거리의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4호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제차 브랜드가 이제 이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도 들어오고요. 자, 본 매물에도 자동차 명품 자동차가 입점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한 4, 5개가 지금 벌써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 평당 4억 4천 주고 벌써 이제 과거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 계약을 했던 지역이죠. 자, 이렇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하루 하루 이제 전철 수송 인구 수가요, 약 58만에서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역의 이 유동 인구들, 특히나 업무 비즈니스, 그리고 요 마이스 산업단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관광 명품 거리로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동대로 이제 지하 사업. 아까 전에 위만 마이스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자, 아래도 236만 제곱미터가 마이스 산업단지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건데요. 프랑스의 라데팡스처럼 이렇게 지하에다가 명품 상업 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버스, 저희 많은 이제 대중교통들 있죠. GTX라든지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광역 환승센터를 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를 또 끌 수밖에 없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 따라가면요, 부동산의 가치 항상 높아집니다. 근데 그 길, 첫 번째 부동산은 사통팔달 해야 되고요. 대중교통, 그리고 힘 있는 라인들을 다 지나가면 더 좋습니다. 가락 위례 신도시부터 해서 지금 강남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딱 신사까지, 그리고 연결된, 그리고 본 매물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알짜배기 힘 있는 노선, 위례 신사선이 23년도에 생길 건데요. 도보 앞으로 이제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역세권으로 탈바꿈 말 매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실제 조감도가 되겠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이게 남쪽에, 남향에 지금 그 2층 매물이에요. 일단은 여기에 명품 브랜드 자동차가요, 지금 5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자동차 매장 한번 들어오면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또 임대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염려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강남입니다. 그래서 집가 상승과 함께,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이런 개발 호재에 편성해서 가실 수 있는 곳이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딱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차 명품 거리가 될 것이다. 매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시는 건 이제 가격입니다. 자, 22억 원입니다. 가격은 상당히 셉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다. 그 가격의 값을 하면은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12만 원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출 가능액이 13억 원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실투자 금액은 8억 5천만 원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정책에 자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제 흔들리기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돈보다도 그 현금, 그래서 이 가치의 상승보다도 분명히 실물,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요, 이러한 상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씨앗을 뿌려 놓으신다고 하시면요, 원하시는 때 아무 때든 황금성이 매우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물건 하나 보고 왔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상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2077-6354번으로 주저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건 열어볼 텐데요. 구로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수장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다세대 주택이에요. 자, 일단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은 지금 앞서서 재건축 다 뭐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대체제인 다세대 주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요.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된 곳,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곳, 그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남구로역에서는 도보 이제 8분, 그리고 가산 디탈역에서는요, 도보 이제 10분으로 이제, 도보가, 거리가 이제 걸어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지역의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상업시설, 업무시설의 종사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걸어서 출퇴근하는, 주택단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학군 수요들을 또 자랑하고 있고요. 안양청이 있기 때문에요. 또 주거 쾌적성까지 자랑하는 입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이 지역에 하지만 편의시설요. 뭐, 애경백화점이라든지 테크노마트, 디큐브시티, 그 다음에, 구로 이제 성심병원이라든지 제중병원, 구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편의시설까지 갖춘, 투자 가치가 있고 실거주 가치로서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합 선물 세트격으로 개발 호재들이 매우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경인선 철기 사업이 끝났죠.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있던 부동산 가격 매우 올랐습니다. 똑같이요. 이 지역에 앞으로 서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묻히면서 이제 공원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앞으로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로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되면서요. 이 지역 앞으로 이제 미래의 청사진을 보시고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광명 뉴타운에 이주 수요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동서남북 보시면은 이주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광명 뉴타운이 이제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이주를 할 때가요. 이쪽은 천왕역 아파트 택지개발지구 이제 고가 이제 주택 아파트 지역이고요. 여기는 업무단지예요. 크게. 예. 그리고 여기도 대부분 다 신도림만 이제 이쪽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가장 저평가된 데로 올 수 있는 데가 이쪽 구로동밖에 없어요. 구로동 이쪽.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주 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을 보고 전세가가 매매가 밀어 올려줄 수밖에 없는 팩터가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은 투자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개 동 중에서요, 대형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5층 중에 3층 매물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큰 실사용 면적과 그 다음에 시공을 상당히 잘해서요. 국토부에서 수상까지 받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금 되게 중요하죠. 여기는 소액 투자예요. 1,000만 원 갖고요. 그만큼 전세가율이 매우 높은 곳이다. 매매가는 2억 1,000만 원이고요. 실제로 여기 투룸 주택들에서 2억 원에 이 본 건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1,0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우 매력적인 저평가된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장님 2건 봤잖아요. 청담동 상가 또 구로동 다세대주택 이 두 물건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부동산은요, 처음과 끝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입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입지는요, 일단은 전문가와 만나셔서 이제 분석을, 지도를 놓으시고요, 입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눈으로 가셔서, 발품 파셔서 같이 가셔서 눈으로 확인하셔서 정말 미래 가치가 그만큼 탄실한지, 그리고 그 지역의 전월세 시세가 정말 이렇게 그만큼 탄실하고 맞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재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